설비 보정기사 25년도 공합 4번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공기압 회로도 보시면은 편솔 두 개로 되어 있고 구성이 이제 센서 용량형 센서 A 실린더 되어 있고 B 실린더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도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 단계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ED로 이제 한번 작동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고요. 공합 4번 같은 경우는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딱히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여기 부분이 지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 게 이렇게 하살표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 헤더 부분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A 접점인 거죠. A 접점인데 붙어 있으니까 B 접점으로 이렇게 B 접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는 하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살표가 빠지고 이제 B 접점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반대죠. 원래 이런 접점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되어 있는데, 리미트 스위치만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B 접점을 착각하셔가지고 이제 B로 연결하시는데, 원래는 맨 위 상단은 다 A 접점입니다. A 접점. B 접점이 될 수가 없고 무조건 A 접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고, 요것만 숙지해서 그냥 하살표 숙지해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살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 부분이랑 요 두 개는 삭제를 해도 상관없어요. 삭제를 해도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까지 외우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살표가 달려있는 것처럼 주의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공합 4번을 조금 쉽게 외울 부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넥 1, 2, 3, 4, 5 이렇게 힌트가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캐치하시면은 바로 여기 LS가 보이니까 이걸 보고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히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대로만 세로도 구성하시면은 정상 작동하거든요. 여기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어차피 요거를 만약에 진짜 비접점으로 만들면은 작동이 안 될 겁니다. 비접점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은 도면대로 한 거예요. 도면대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착각해 가지고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얘를 지우고 실제로 비접점으로 놓게 되면은 이게 LS1이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구성을 했고 갑니다. 예, 잘 돼요.
이렇게 동시에 후진하게 돼요. 동시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갖고 여기서 동시에. 왜냐면은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서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갑니다.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전진. 그럼 S2가 되었어요. 되었으니까 이제 B 실린더 움직이겠죠. 이제 B 실린더가 움직입니다. Y2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S2가 딱 되었죠. LS2. 근데 LS2 되어도 얘가 이제 원래는 얘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딱 전진 S2가 온되면서 이제 K 부역에 붙잖아요. 붙는데 얘도 이제 이미 얘는 이제 비접점이니까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동시에 K5를 온 시켜버리니까 K5가 뭐냐? 이 두 개 다 했죠. 근데 얘가 편솔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얘를 죽여버리면은 얘가 죽잖아요. K1 죽어요. K1이 죽이니까 자기 유지돼 있던 게 풀리면서 얘도 같이 후진해버리는 거죠. 근데 얘도 편솔이기 때문에 같이 후진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B 접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A 접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를 무조건 A 접점으로 해서 LS1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상도 A 접점 했을 경우에 붙었고 여기 화살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답 도면인 거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함정을 주려고 화살표를 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S1도 지금 얘랑 붙어 있으니까 감지가 되니까 화살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하면은, 어쨌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 도면이 끝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힌트를 보시고, 여기 힌트 보시고, 이제, 아이고. 보시고, 이렇게 요거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기본 요거만 숙지하시면은 4번은 그렇게 수정할 게 없다. 어려울 게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계획을 보면은, 무조건 1, 2, 3번이 있지만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3번, 2번, 1번 순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하고 1번. 얘가 이제 기계적인 게 뭐냐면은
요 위에 헤로도 이게 요걸 이쪽 라인을 먼저 수정할 게 있으거나 변경할 게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나서 요 헤로도 부분을 고치는 게 좀 빨라요. 그리고 모든 유지 보수 보면은 3번이 거의 무슨 밸브를 바꿔라, 뭐 가마 밸브를 설치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쪽을 먼저 해주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편솔 양솔로 바꿔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 타이머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건 타이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카운터도 해주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B 전체 미터 아웃이죠. 미터 아웃. 미터 아웃인데 미터 아웃에 되어졌어. 우리가 보면은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체크 밸브 돼가지고 요렇게 된 게 있죠. 이게 일방향인 거죠. 일방향 유랑 밸브, 일방향 유랑 밸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만 있을 경우는 양방향인데 얘가 있으면서 일방향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요렇게 체크 밸브에서 막혀서 막힌 게 체크 밸브에 의해서 얘를 이 구슬을 밀어 올려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럼 굳이 얘가 필요가 없죠. 얘는 방향 전환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로 통과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둘 다 이렇게 흐르겠죠. 둘 다 공기든 유압이든.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슬이 이 사이를 밀어버리니까 막히죠. 막히니까 여기를 못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흐를 수 있는 곳은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을 이제 그 레버가 있죠. 그 레버를 돌려가지고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미터 아웃입니다. 미터 아웃. 실린더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미터 아웃이잖아요. 근데 후진 속도잖아요. 후진 속도.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야 후진이 되겠죠. 그 미터 아웃이 뭐냐?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이겠죠. 인.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얘가 나오. 얘가 아웃일 거 아니에요. 아웃. 아웃. 그러니까 아웃이기 때문에 얘를 이쪽에 설치를 해줘야 돼. 설치를 해주고 이거 방향도 요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방향. 그래야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 조절할 수 있겠죠. 속도를.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어차피 미터 아웃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쪽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세모, 이 표시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표시가 이쪽으로 보이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하면은 좀 편하게 숙지가 될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해보고 나서 작동을 시켜보고 돌려보세요, 레버를. 그럼 얘가 후진할 때 속도가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내가 잘못 땄다. 그러면 돌리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 설치하든 여기 설치하든 잘 봐야 돼요. 전진인지 뭔지. 그러니까 방법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숙지하셔가지고 틀리지 않게. 이거는 아마 감점 대상이라기보다는 아마 여기 만약에 실수였으면은 이거는 평가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3번 아마 0점 처리가 될 거고 실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유지보수 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호죠.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제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제 우리 후진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아웃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안은 빠지겠죠. 그럼 얘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후진할 때 천천히 뒤로 오는 거죠. 속도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초 뒤에 정비 타이머잖아. 우리 변이선도 보면은 A 가고 B가 가는 거죠. 그러면 A 전진하는 게 Y1이죠. Y1 작동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다음에 Y2가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실린더가 S2에 딱 돼 있는 순간에 이제 B 실린더 전진하잖아요. 그럼 B 실린더 전진하는 게 Y2니까 Y2가 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초반 K3란 말이죠. 그럼 K3를 분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좀 당겨서 여기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카운터 회로를 쓰는 거죠. 카운터 타이머 3초죠. 3초를 해놓고 요렇게 연결해 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A 접점이 필요한 거죠. 요거를 요거를 요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려면 이 두 개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T1 얘를 T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3초를 해놨기 때문에 작동을 해보면은 가고 지금 이게 너무 긴데 제가 그냥 0.3초로 할게요. 0.3초로 해가지고 다시 작동을 시켜버리면은 갑니다.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작동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별거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가 쉬워요. 타이머는 굳이 뭐 여기 이런 데를 뭐 타이머 바꾸지 말고 이 Y2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솔베이브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녀석의 제일 상단에 A 접점, 이 A 접점에 대한 항목이 있죠. K3니까 우리는 K3를 움직여야 되니까 K3를 움직일 수 있는 게 K3 릴레이죠.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원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끊고 얘를 바로 타이머로 직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S2가 원래는 K3를 작동시켰지만 얘를 타이머로 작동시키고 타이머가 ON이 돼 있어요. 처음엔 ON이 돼 있고 이제 지정한 시간에 의해서 얘가 작동이 될 거고 얘가 의해서 케이스에 작동하니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Y2 작동하면서 전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은 끝났죠. 2번 끝났고 이제 1번인데 카운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카운터가 좀 까다로워요. 카운터는 이제 이 모드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 동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연속 동작 하려면은 잠깐 옆으로 옮기고, 이제 원래 기본적인 연속 동작은 릴레이가 필요하겠죠. 릴레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K5까지 있으니까 K6가 되겠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바로 직방으로, 원래 기본적인 연속 동작은 이렇게 직방으로 연결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PB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PB2도 한번 누르면은 다시 원상 복귀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PB2의 역할이 이제 PB1을 누르게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얘도 자기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K6가 되겠고, 얘도 K6가 되겠죠. 얘 릴레이는 당연히 K6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를 누르면은 K6 되죠? 그럼 자기 유지가 되고, 그럼 얘는 이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K6가 얘를 탁 붙어버리니까 PB1을 안 눌러도 얘가 따라가면서 계속 로테이션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1을 누르면은 기본 동작을 요거 타이머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밖에 안 되죠. 이제 원 사이클. PB2를 누르면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자동 계속 온 돼 있죠. 그러면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하고, 후진하고,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또 전진하고 계속 하겠죠. 반복. 근데 지금은 기본 연속 동작 계속되게 돼서 이를 끌 수가 없어요. 끌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어요. 무한 사이클이에요 지금. 끌려면 강제적으로 끌려면 전원을 끊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연속 동작용이고, 카운터는 요 사이에 하나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비접점 하나 연결해주셔야 됩니다. 땡겨고, 비접점으로, 그러니까 카운터가 내가 세 번 동작하고 끊어줘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끊는 녀석이에요. 안 끊으면 카운터는 계속 올라가요. 카운터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연속 동작하는 녀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리셋 시켜주는 녀석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버튼이 하나 더 필요하죠. 얘가 이제 PB3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리셋 하는 녀석이고, 여기가 이제 카운터를 하는 녀석이죠. 그리고 얘가 카운터 1이라 쓸게요. 여기다 C1이라 써주고, 그리고 이제 3으로 하고,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는 접점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왜 두 개를 쓰냐면, 첫 번째 접점은 이렇게 돼서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카운팅 이렇게 딱 돼요. 얘가 실질적으로 카운팅을 해주는 녀석이고, 얘는 연속 동작에서만 카운팅이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기본 동작을 누르면 카운팅이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연속 동작 눌렀을 때만, 둘 다 A 접점이니까 얘가 카운팅이 돼도 얘는 A 접점이 작동이 안 되니까 카운팅이 안 올라갔겠죠, 기본 동작에서. 근데 연속 동작 할 땐 얘는 붙어요. 그럼 이제 카운팅이 되면서 얘가 붙으면서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동작. 그래서 여기에는 뭘 집어넣냐, 여기는 연속 동작용 릴레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연속 동작하는 릴레이가 K6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K6A 접점을 넣어주는 거고,
여기엔 실질적 카운터가 지금 카운터가 하려면은 K1, K2, K3, K4, K5까지 있죠. 저는 맨 마지막 거에 뒤에 거 K4를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에 보면 이렇게 릴레이고 4개가 있잖아요. 접점들이. 여기서 빈자리 하나 있으면은 쓰는데 꽉 차 있으면은 만약에 K1, K2, K4까지 딱 치면은 K1, 2, 4는 꽉 차 있어요. 근데 얘는 한 자리 비었어. 얘를 넣거나 4개가 다 꽉 찼어. 그러면은 K5보다 한 단계 앞에 거 K4 라인에서 K4 라인 만약에 꽉 찼다. 그러면은 점프를 해서 하나 더 릴레이 추가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 접점 2개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K6가 될 것이고 일단 저는 이제 K4를 할게요. K4 그리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2-3번 누르고 정상작동 하면은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했는데 좀 작동이 안 된다, 뭐 카운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릴레이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보면은 연속 동작을 하면은 지금 딱 4mm 꺼졌죠.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K4를 딱 치면은 이제 0 되고 이제 후진하고 그건 더 작동 안 되죠. 왜냐 여기가 얘가 작동했으므로 얘가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럼 다시 작동하면 안 되죠. 왜냐 여기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얘가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리셋을 해주고 다시 작동시키면 작동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이제 카운터 모듈을 보시면은 그 3D 화면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A 접점 하나 있고 뭐 B 접점 하나 있고 A 접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릴레이 모듈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리셋을 해주는 녀석이고 리셋 이게 이제 카운팅 하는 거죠. 카운팅. 그러면 리셋 여기 이게 리셋이잖아요. 그러니까 PB 24V에 나와서 여기 버튼 24V에서 PB1 A 접점으로 들어가서 요게 여기로 가져온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선 붙여주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속 동작할 때 PB2로 나와서 바로 릴레이로 가시면 안 되고 PB2로 나와서 여기에 B 접점으로 들어간 다음에 릴레이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4V 나와서 K6까지 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개.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제가 2개 연결했잖아요. 보세요. 일단 리셋을 한번 해주고 기본 동작을 하면은 왜냐면 K6를 작동 안 시키기 때문에 얘가 안 붙는단 말이죠. 얘는 한번 붙어요. 보시면 먼저 붙죠. 근데 얘는 안 붙었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키 상관없는데 만약에 얘를 없앴다. 얘를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동작을 하면은 바로 붙기 때문에 직방되기 때문에 바로 카운팅이 올라가요. 맞죠? 카운팅 잠깐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시험에는 뭐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카운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혹시라도 꼬투리 잡히기 싫어가지고 하나를 추가해서 기본 동작할 때는 카운팅 안 올라가게, 아니면 이제 감독관한테 먼저 물어봐가지고 기본 동작할 때 카운팅이 올라가게 해야 되나 안 올라가요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ED 구성 자체를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동작 원리, 어쨌든 도면을 봐야 되고 연속 동작까지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타이머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체크 밸브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에 막 달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작동도 잘 되고, 솔직히 공합은 이거 그 공기압 회로도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딱 봐도 밸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양솔이냐 편솔. 그래서 굳이 뭐 기호도 안 봐도 돼요. 양솔은 그 우리 전원선 꼽는 게 한쪽밖에 없고, 편솔은 전원선 꼽는 게 잘못 말했다. 양솔은 전원선 꼽는 게 양쪽이 다 있고, 편솔은 한쪽밖에 없고, 그걸로 구별을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이것도 몇 번 꼽아 보면은 쉬워요. 그리고 또 이제 실수하는 게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실제 모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자 쭉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꼽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24V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B 접점이고 A 접점이죠. 이렇게 쭉 내려오죠. 여기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꼽아도 되고 여기를 꼽아도 됩니다. 이 사이 연결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에 꼽고 이렇게 꼽잖아요. 두 개. 얘도 위에 이렇게 있고 두 개씩 돼 있잖아요. 이렇게 꼽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어떨 땐 여기 꼽았다, 어떨 땐 또 여기 꼽았다 하면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의 위에를 꼽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 K1 나온 얘 있죠. 얘면은 K5 위쪽에다 꼽는 거죠. 이 PB1 쪽에 꼽는 게 아니고 K5 위쪽에 꼽아요. 그게 좀 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24V고 이런 식으로 꼽아 내려오는데 다른 어떤 분들은 반대로 꼽아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할 땐, 왜냐면 이쪽으로 꼽으면 한쪽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만약 이쪽으로 꼽아서 양쪽 다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시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다 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넣어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심화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저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좀 더 안 헷갈려가지고 저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혼동 안 하셔도 되니까, 굳이 어쨌든 거꾸로 연결해도 작동은 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25년도 2회차 지금 실기를 치르신 분도 있고 지금 작업편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ED로 일단은 시간이 없을 때는 무조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암기를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는 하셔야 혹시 내가 시험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찾아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선을 다 뽑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초반에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다시 아예 다 떼고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선 정리도 싹 다 해야 되니까 또 귀찮단 말이죠. 근데 아주 후반에 가가지고 시간 없는데 일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해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는 방법이 좋고, 응용은 못하더라도 기본은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기본을 통과 못하면은 아예 실격 처리해가지고 작업형 아예 실격이기 때문에 기본은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기본을 무조건 마스터한 상태에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은 솔직히 필답이랑 용접을 잘 보셨더라면은, 잘 봤다면은 기본만 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답이 지금 어렵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10점대나 20점대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서 지금 현재는 공유합을 무조건 만점 받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유지, 보수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회차 때 필답을 정확히 모르니까 가채점에서 10점 언저리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결과에서는 26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10점 언저리 나왔다 생각하고 용접도 기본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용접도 통과하면 일단 10점 이상 주지 않을까 생각으로 했고,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필답 10점, 용접 10점, 20점이잖아요. 그럼 60점이 필요하잖아요. 40점 필요하잖아요. 공략 만점에 40점이니까 공략 40점 만점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공략은 실질적으로 만점을 받았고 용접은 17점을 받았어요. 1회차 때 17점을 받은 이유가 아마도 용접이 나오다 보니까 용접에서 누수로 실격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점수를 후하게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본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10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용접도 누군가가 2회차 시험 때 물어보셔가지고 혹시라도 물어보셔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안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라서. 그래서 공유한 만큼은 만점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필답은 이미 끝났으니까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채점 해봤을 때 10점 이상이다고 생각하시고 공략 만점 전략으로 가시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다 쓰더라도 1시간 시간 다 쓰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떻게든 하세요. 계속 응용은 포기하더라도 기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다 쓰더라도 내가 진짜 실격하더라도 멘탈 나가지 마시고 뭐 이거 문제 생겼다. 그럼 시간을 보시고 이거는 내가 전체 다 풀어가지고 해도 될 시간 정도 된다. 응용은 포기하더라도 그럴 때는 빨리 시간 보셔가지고 하시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는 또 나중에 실질적으로 연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번 어차피 떨어졌다고 생각되겠지만은 나중에 3회차도 해야 되니까 경험 삼아 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실격을 진짜 먹었어, 진짜 정말 용접을 해봐야 돼. 그것도 감독관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케바케긴 해요. 시켜줄 수도 있고 안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용접이 생각보다 짧아요. 이게 용접만 40분 하는 거면 여유롭겠지만 뭐 구멍 뚫고 취소 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립니다. 저도 또 그리고 용접도 시간은 자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스에 들어가서 또 용접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나오면서 시간 체크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합 4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